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38화 영업비밀 어떻게 지켜야 하나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교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새롭게 옮긴 사무실에서 이렇게 또 첫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오늘 기업가 지식재산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만약에 우리가 여태까지 디자인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를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를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기업을 운영을 하는 내가 대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퇴사했어요. 근데 우리 기업에서 취득한 그런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똑같은 업체를 차린 거예요. 물론 유사한 상호로 다른 업체를 운영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호 대리님께서 사연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팀에게 왔었던 사연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특이한 디자인의 텀블러, 이 음료 같은 걸 담아서 마시는 텀블러를 팔고 있었는데 이분은 지식재산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발명해서 사용했는데 그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그리고 상표권 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그 텀블러를 판매를 하셨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카피를 해서 너무 유사한 제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셔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좀 상담 좀 주셨거든요. 예, 그 지적재산권 사건 중에서 한 3분의 1 내지 절반을 차지하는 카테고리죠. 그 특허나 디자인권 등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때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짝 소개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를 하면 부경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특허나 디자인권에 나와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약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상품을 제작하고 그러니까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이 부경법을 적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부정경쟁 방지법 현행법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사연을 우리 장미라 대리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사연은 저희 법무법인 예율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 문서들을 모두 외장하드를 통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직원이 종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단골 거래처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직원 무척 이제 괘씸한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보통 금전적 손해도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직원이 가지고 나간 외장 하드에 들어있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업비밀이다 보니까 비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어야 해요. 법적 용어로는 비공지성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둘째,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법적 용어로 비밀관리성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영업 정보나 문서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유출을 할 때 보안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법률이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정변님께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람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김인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를 보면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사용된 것을 알면서 이를 취득, 사용, 누설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되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용 중요한 자산을 유출하였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면 지식재산권을 가능하면 등록해서 보호받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령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나중에 이런 형사상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이걸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입사하거나 아니면 퇴사할 때 비밀유지 관리와 관련된 서약서 같은 걸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지금 한 6번 정도 저희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